그래서 요거 임포트 한 적이 있나요, 님들? 심플 서버 점 잡 요거는 실행해 본 적 있나? 예시 1번이랑 2번은 해봤을 거거든. 쟤네들 파일들 다루는 거. 데이터까지만 심플 서버 있는데? 있어요. 그러니까 7주차 예시 열고 프로그램 점 잡아 보시면 요거 3개 중에 맨 마지막 거. 그래서 요거 이제 웹브라우저로 접속하면 현재 시간 알려주는 거 있거든. 그래서 그거 내용이랑 살짝이 엮어서 자, 이 시험 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L4G랑 시험 본 소감. 당신 남아있는 사람들. 어려웠어요. 그거야 어렵죠. 그래서 우리 중간고사 때 나왔던 내용이 사실은 뭐 L4G 게임을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여러분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자 당연하게도 지금 우리가 게임이라고 얘기하지만 걔네들은 전부 다 컴퓨터 게임을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막 윷놀이 그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도 결국은 여러분 컴퓨터로 실행하는 게임들은 당연히 프로그램이니까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그런 개념들이 당연히 들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했던 예를 들면 네이버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등등 또 전부 다 게임과 동등한 느낌의 어떤 컴퓨터 위에서 실행되는 하나의 프로그램에 불과하다. 따라서 걔네들도 결국은 우리가 이미 배웠던 그런 데이터 흐름 내지는 코드 흐름을 돌려가면서 우리 목표에 맞는 우리가 굳이 주소창에 네이버.com을 치는 목표에 해당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만 발견하면 일단 오늘 집에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거 기억나나요, 여러분? 이 친구 보면 심플 서버 좀 잡아보시면 저때 이제 뭐를 했냐면 일단 파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일반적으로 파일이라 함은 프로그램 바깥과의 데이터 흐름 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친구들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C 드라이브에 있는 뭐 엑셀 파일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이제 파일이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컴퓨터랑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것들 내지는 우리 지금 콘솔 창에 출력을 하거나 키보드 입력을 받아오거나 하는 것들도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얼마든지 파일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헬로월드 프로그램조차도 파일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다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프로그램 바깥으로 프로그래머가 미리 정해둔 메시지를 출력하고 있으니까요. 오케이? 자, 반면 헬로월드 프로그램보다는 좀 더 복잡한 걸 우리가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그런 복잡한 걸 만들 때 특히나 복잡한 데이터 흐름을 구성할 때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바깥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L4G 플레이어도 여러분 매번마다 생존자 요번에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항상 오른쪽으로 가도록 짤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는 것도 가능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러지 않게 만들 수 있냐라 물어보면 분기 흐름을 세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이 메서드 정의 바깥에 있는 다른 어딘가에 있는 예를 들면 강의실이 나한테 던져줬던 또는 내가 직접 담아놨다가 꺼내서 쓰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하도록 조건식을 적거나 는수식을 적어가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켜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만 어떤 문장이 실행되도록 코드 흐름을 구성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거랑 거의 동등한 느낌으로 우리의 웹 서비스는 우리의 기말 과제도 운영된다 보시면 돼요. 그거에 대한 편린이 요 simpleserver.java에 들어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당시에 대충 설명했고 나중에는 요거보다 좀 더 쉬운 걸 다룰 예정이긴 해요. 얘는 가장 원시적인 느낌의 자바 서버를 만든 셈입니다. 웹 서버를.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의 크롬, 여러분의 에지 웹브라우저에서 현재 시간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우리가 메인 메서드 내용물 채워서 프로그램 완성했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살짝 얘기했는데 메인이라는 메서드는 내용물은 우리가 채웠죠. 근데 메인이라는 메서드는 언제 내용물을 실행하냐 또는 언제 메인에 대한 메소드 호출식이 계산되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라고 말할 만한 컨트롤 F11을 사용자가 누르는 시점에 내용물을 한번 쭉 실행하고 그 내용물 한번 실행이 끝나면 프로그램은 종료가 됐었습니다. 맞죠? 그런 식으로 메인이라는 메소드 언제 호출되냐, 언제 내용물 실행하냐는 프로그래머가 아닌 나중에 컨트롤 F11 누르는 사용자가 정하는 거였어요. 여러분의 L4G 플레이어의 생존자 무브는 호출되면 이번에 지금 적절한 데이터들 다 확인해서 결과적으로 동서남북 어디로 갈 건지를 리턴하는 메소드였잖아요. 그래서 그 메소드는 언제 호출되냐, 누가 호출하냐라고 물어보면 게임 전체를 관장하는, 감독하는 강의실 친구가 호출해 준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호출하는 건 아니에요. 언제 호출될지도 잘 몰라요. 아무튼 호출이 되면 우리는 목표에 맞는 작업을 수행해야 됐어요. 자,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제공하는 프로그램 역시나 동등한 느낌으로 여러분은 누군가가 나한테 요청을 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이번에는 어떻게 응답할 거냐를 정하는 코드를 어떤 메소드 정의 내용물로서 구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심플 서버.java 같은 경우는 잘은 모르겠지만 핸들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 메소드 정의 내용물로서 적절한 내용을 채워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내용 제가 미리 채워놓은 걸 확인을 했을 때, 자, 요 위에 부분 덩어리가 이제 웹 브라우저가 우리한테 보내는 데이터, 일종의 인수 같은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 지금 핸드폰으로 접속한 사용자가 무엇을 희망하고 있냐에 대한 정보들이 데이터들이 담겨 있는 걸 여러분이 꺼내서 사용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실행해 봤었죠. 이거 실행하면 이 주소 쳤잖아요. 이 주소창에 치면 나한테 이런 식으로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한테 이런 느낌으로 현재 시간과 관련한 정보를 출력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콘솔 탭을 확인하면 매번 주소창에 엔터키를 칠 때마다 그 엔터키 친 내용을 포함하는 우리의 웹서버한테 웹브라우저가 전달하는 데이터들이 뭐가 있나 아직은 잘은 모르겠지만 아는 단어들도 있고 아닌 단어들도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보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당시 예시에서는 이제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저 사람한테 답변할 거냐 이제 기본적으로 무슨 글자들을 웹브라우저한테 돌려줄 예정이냐 어떻게 응답할 거냐를 우리가 지정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 같은 경우는 레스폰스 한 다음에 는 한 다음에 이런 느낌으로 데이트라는 형식을 써서 새로운 데이트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걔가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 하나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웹브라우저한테 돌려주는 레스폰드하는 응답을 하는 느낌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를 했었어요. 여러분 그 HTML 들어본 적 있죠? 얘가 지금 웹브라우저한테 보내는 텍스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런 B 태그라고 보통 부르죠. B 태그로 열었다 닫았다 해서 내용물 채우면 지금 여러분의 웹브라우저에 보이는 거랑 다르게 저는 이 B로 채운 부분을 굵은 글씨로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막 A라든가 이런 거 써서 그 링크 보내는 거라든가 그런 간단한 것들 여러분 뭐 초중고 때 써본 적도 있을 거고 등등일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는 그냥 뭐 적당히 검색해서 쓰고 싶은 대로 쓰세요. 어차피 우리 웹브라우저 요즘 웹브라우저는 표준을 엄청 잘 지키고 있으니까 큰 무리 없이 여러분 아무거나 들러서 쓰셔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우리 이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자, 여기도 지금 이런 느낌으로 마치 HTML 같은 느낌으로 BR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섞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파란 주석을 자바 이클립스가 다룰 때도 저 BR이 적혀 있는 곳에서는 엔터키를 치도록과 같은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요 파란 주석 있잖아요. 여기다가도 여러분이 마치 웹브라우저한테 응답을 보낼 때랑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B로 엮어서 적어주거나 할 수 있어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툴팁을 보여줄 때 이 부분만 굵은 글씨로 보여줄 겁니다.
이클립스도 저런 파란 주석 읽을 때 웹브라우저가 읽는 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읽는다 보시면 돼요. BR은 엔터 치는 거예요. 그냥 엔터는 아니고 쉬프트 엔터긴 한데 아무튼 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요 레스폰스라는 로컬 변수에 들어있는 텍스트를 결과적으로 웹브라우저한테 보내도록 이 메서드는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항상 동등한 요 능수식을 계산해서 응답을 하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right라고 써서 보내고 어쩔 때는 left라고 써서 보내고 하는 코드를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겠죠. 이 부분 하나 분기 흐름 구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은 웹브라우저 어떤 웹브라우저로 접속하든 그러니까 아이폰으로 접속하든 안드로이드로 접속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주소창에 뭐라고 치고 엔터를 쳤는지도 전혀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저는 그냥 엔터 친 거잖아요. 여기다가 뭐 A, B, C, D, E 같은 식으로 엔터를 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얼마든지. 그랬을 때 여러분은 저 사람이 엔터키를 어떻게 쳤냐? 뒤에다가 무슨 내용을 최종적으로 주소창에 쳐서 이 서버로 지금 입장하려고 하는 거냐? 라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서로 다른 응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방금 전 저 사람 마스터 2라는 아이디로 로그인했고 지금 내 정보 버튼을 눌렀으니까 나는 이번에 마스터 2 유저에 대한 정보를 보내줘야겠구만 과 같이 저 사람이 이번 요청하기 전에 어떤 데이터들을 나한테 제시해서 누구랍시고 나한테 지금 소개를 했냐 로그인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동일한 버튼을 눌러도 서로 다른 응답을 하거나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기록을 해두면 됩니다. 아까랑 동일한 사람이 또 왔는데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아이디로 로그인돼 있나를 기억만 해둘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 사람만을 위한 정보를 이번 응답으로 보내주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잘한 데이터 흐름들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적절한 코드를 적을 수 있다면 지금 시점에 이미 이 자리에 적절한 분기 흐름, 반복 흐름 또는 요 점 자바 파일, 요 클래스 정의 안에 적절한 스태틱 또는 non 스태틱 필드를 적어가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스마트한 서버를 얼마든지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그 접속을 총 몇 명 했냐? 일종의 조회수를 세는 느낌의 서버를 여러분이 지금 시점에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일씩 더해요. 그래서 몇 번째 방문자입니다 라고 출력을 하도록 여러분이 지금도 구성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서버를 켠 일에 몇 번째 방문자인가를 재서 그게 그 숫자가 포함된 메시지를 사용자한테 보내주는 응답을 하는 구성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어차피 뭐 지금 30분인데 한번 직접 해봅시다. 님들이 한번 해봐요. 자, 지금은 항상 똑같은 지금은 사실은 현재 시간이라는 걸 쓰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추가적인 데이터 없이 항상 동등한 느낌으로 응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목표는 매번 다르게 응답하는 건데 응답을 몇 번째로 했냐에 따라서 0번째 방문자십니다. 1번째 방문자십니다와 같이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때그때 다른 메시지를 응답을 보내는 겁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네. 새로 고침했을 때 2번째, 3번째입니다. 말하면 성공이죠. 왜 안 돼요? 하지만 당신은 실패하고 있죠. 너 어떻게 했어? 난 첫 번째 졌을 때 했나? 근데 실행할 때마다는 이렇게 되면 실패한 건가요? 그죠? 사위행위죠. 선생님 근데 실행 당신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1등입니다. 그럼 다를 바가 뭐예요? 다시 껐다가 실행할 때마다 되는데 그거야 당연히 그렇겠죠. 여기서 1번째 한 다음에 멈췄다가 여기 다시 하면은요. 그럼 당연히 1번째라고 말하겠죠. 그거는 상관없어요. 서버를 켜둔 상태에서 새로 고침할 때마다 다음엔 2번째입니다, 3번째입니다를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예요. 퇴근을 위해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래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 아까 하트 그렸잖아요.
저 그 L4G에서 제 오너캔은 하트를 어떻게 그렸냐를 보여드릴게요. 우리 막 그 난 벽이 좋아 생각해 보면 막 분기 흐름 엄청 복잡하게 했잖아요. 이게 7,8이냐 8,8이냐 되게 헷갈렸죠. 이렇게 분기 흐름으로 구성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자 봐봐요. 저는 지금 이런 느낌의 무브 패턴이라는 느낌의 방향들을 미리 정해놓고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플레이어 언더스코어 RACIN 점 자바예요. 그래서 미리 파워포인트 그 엑셀 가지고 미리 하트를 어떻게 그릴 거냐 여기서 시작한다. 그럼 나는 처음엔 올라가고 오른쪽 가고 올라가고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등등등을 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순서대로 각각의 요 36개 담을 수 있는 각각의 칸에다가 미리 세이브를 해놓고 스타트를 합니다. 자, 이동은 내가 원하는 방향, 리턴만 제대로 했다면 이동은 실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동한 결과 뒤지거나 할 수는 있지만 굶어 죽거나 할 수는 있지만 이동 자체가 실패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항상 이 패턴의 첫 번째는 올라가는 걸로 스타트한다. 저는 항상 여기서 부활할 거고 올라가는 걸로 스타트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른쪽 위 오른쪽 하면 되겠네라는 그 외워놓은 거를 머릿속으로 외워놓은 거를 미리 순서대로 담아놓고 이번에 0번째에 적혀있는 그 방향대로 가면 된다라고 부활할 때 마음가짐을 가진 다음에 그럼 이제 이동은 엄청 간단해집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필요가 없어요. 지금 감염체는 정확히 하려고 이 모양인데 그래서 요번에 가야 되는 거로 미리 계획해둔 그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이번에 갔으니까 다음번엔 다음 방향 가야 되는 거잖아요. 얘만 1 증가시키고 리턴하면 됩니다. 난벽이 조어보다 더 간단한데 더 복잡한 무빙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얘는 뭐 벽에 부딪힌다 그런 거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동은 실패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생존자도 비슷한 느낌으로 생존자로 한 바퀴 돌았다면 다시 한 바퀴를 돌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36번째까지 다 성공적으로 돌았다면 다음번에는 다시 제 원래 위치에 있을 테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한다와 같은 느낌으로 이 부분은 그 퍼센트 연산자로 생략할 수도 있으니까 사실상 분기가 없는 느낌으로 여러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데이터를 듬뿍 쓰시면 돼요. 요즘 막 빅데이터니 하는 얘기들 하잖아요. 여러분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복잡한 문제를 조금 더 덜 복잡한 코드를 써서 해결하는 게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요즘 막 별의별 것들 다 해주잖아요. 서버에서. 막 그림도 그려주고 옛날 멋진 유명하신 화가님의 그림과 비슷한 느낌으로 내 사진을 꾸며준다거나 하는 것도 하잖아요. 자,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기서의 목표는 사용자가 요청할 때마다, 달리 말하면 핸들이 호출될 때마다 1씩 증가하는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현재는 몇이냐, 다음엔 몇이냐를 담기 위한 카운트로 할까요? 드라는 이름의 지역 변수가 아닌 필드를 미리 잡아두고 쓸 수가 있겠죠. 처음에 0 담아놓고 스타트 할게요. 자, 이 카운트는 현재까지 몇 명 방문했나. 서버 처음 켰을 땐 아무도 방문 안 했으니까 0입니다. 그리고 핸들이 호출될 때마다 한 명이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지금 핸들이 호출됐으니까 나는 카운트를 1 증가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더하기는 1 쓸 수 있겠죠? 입니다. 한 다음에 메시지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두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처음 핸들이 호출됐을 땐 카운트가 0이었을 테니까 1이 될 거예요. 다음번에 호출되면 1이 담겨 있을 테니까 2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그 카운트 값을 활용해서 레스폰스를 만들어서 응답을 만들어서 출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껐다 다시 켜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웹브라우저마다. 첫 번째로 방문하셨습니다.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교수님. 응? 근데 저 맨 처음에 네. 핸들 메소드 안에 네. 카운트를 선언해서 했었는데 그때는 안 올라왔거든요. 당연하죠. 아니, 그때는 정밀하게 얘기하면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이번에 올렸다라는 사실이 유지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로컬 이름이니까. 카운트 정립이 안 되고 핸들 다시 시작하면 나 실력이 안 나. 이거. 자, 괜찮아요? 당신들 로컬 변수로 선언해 놨으면 이 중괄호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다음번에도 살아있으려면 걔네는 로컬 이름이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자, 1번 데이터를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중요한 숫자가 있다. 그 숫자를 활용해서 내가 응답을 해야 된다. 라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걔를 저장해 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딘가 담아둘 생각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걔에 대한 필요가 끝날 때까지. 걔가 더 이상 필요 없을 때까지. 엘보지 코드 짤 때도 여러분 if문, while문 어떻게 쓰나 고민하다가 머리카락 다 빠졌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상황에서 엘보지에서도 여러분이 그 딱 목표를 달성하기 적합한 데이터를 담아놓는 걸 시도를 한다면 훨씬 더 깔끔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봇들은 그런 목표를 기본적으로 쓰도록 코드를 작성해놔서 여러분이 봇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해서 들고 가면 지금 이런 느낌의 필드가 지금 잡혀 있으니까 나는 쟤랑은 조금 다르게 무빙을 하려면 여기다가 상하 좌우 대신에 뭐 좌우 상하라든가 그런 식으로 담아서 쓰면 되겠구나와 같이 여러분이 생각을 진행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당연히 우리 기말 프로젝트에서는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조금 더 의식적으로 내가 데이터를 좀 더 많이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질문 하나 해볼까요?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서버를 껐다 키면 방문자 카운트가 증발할 겁니다. 왜냐?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실행이 끝나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그게 싫다. 서버를 재부팅을 해도 이 노트북을 재부팅을 해도 방문자 카운트가 계속 유지되는 걸 원한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파일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 바깥으로 세이브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 켤 때 로드를 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지난 시간에 썼었던 있죠? .txt 파일을 적고 다시 읽어오는 것 같은 걸 써서 내가 죽기 직전에라든가 아니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주기적으로라든가 지금 방문자 수 700명이야, 701명이야, 703명이야 같은 것들을 프로그램 바깥으로 밀어둘 필요가 있어요. 이 프로그램 실행이 끝나도 메모리가 사라져도 유지될 수 있을 만한 C 드라이브 같은 데다가 백업을 해둬야 됩니다. 그렇게 백업을 충실히 해뒀다는 게 전제되면 다음번에 서버를 재부팅할 때는 아마도 저기 count.txt 같은 데 숫자가 적혀 있을 테니까 다음번에 컨트롤 F10을 눌러서 서버를 켤 때 count.txt를 열어서 그 안에 적혀있는 숫자를 가져오는 걸로 가장 처음 해야 될 일을 결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느낌에 달리 말하면 다시 한번 여러분이 데이터 흐름을 고려할 필요가 생기는 거예요. 파일을 매개로 하는 데이터 흐름이. 오늘 지금 살짝 남아서 진행하는 거의 핵심은 그런 데이터 측면에서의 생각을 여러분이 조금 더 진행해 보면 우리 후반부 내용 납득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할 것이다. 그런 걸 조금만 더 해도 여러분이 이전보다 조금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자, 지금 이게 완성됐다 칩시다. 그러면 이게 지금 막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벤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1000번째 접속하신 분한테 경품을 드리는 겁니다. 기프티콘 코드를 쏠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if문 하나 구성하면 되는 거잖아요. if 카운트가 1000이면 저 사람만을 위한 그 기프티콘 코드 메시지를 뒤에 덧붙여가지고 응답으로 보내면 되는 겁니다. 1000번째가 아니면 국물도 없는 거죠. 그런 거 보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와 같이 충분히 데이터가 준비됐을 때 여러분은 사용자들을 서로 다르게 바라본다든가 아니면 이번 접속이랑 다음 접속 사이에 구분을 한다든가 같은 분기 흐름을 세우기 시작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런 건 우리 엘포지 하면서 꽤 많이 연습해 봤으니까 여러분이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자, 엘포지 같은 경우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쓰든 쓰지 않든 모든 정보를 다 넣어놓고 여러분의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여러분이 굳이 세이브 로드 같은 걸 고려를 안 해도 되도록 모든 데이터를 다 전달을 해드려요. 여러분은 코드만 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만의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살짝 여러분의 .java 파일에 여러분의 클래스 정의에 필드 선언을 적어야 되긴 했지만 걔네들의 원천에 해당하는 1차적인 데이터는 다 전달이 됐다 보시면 됩니다. 웹서버 구성할 때는 그 측면까지 살짝 더 포함하는 데이터 흐름을 여러분이 생각하기만 하면 전반부 프로그래밍이랑 큰 차이가 없을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전에 썼던 if문, 이전에 썼던 while문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해서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일단 다음 주 내용 진행할 준비가 끝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후반부를 살짝 할 내용을 줄이고 이 막 역사 얘기하고 막 그런 것도 지금 계획서에 들어 있었거든요. 재미없을 거잖아요, 여러분. 자바의 역사 알고 싶습니까? 그래서 우리 1주차 때 살짝 얘기했는데 여러분 표정이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수업 계획서에도 적혀 있긴 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생략하고 좀 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해볼 수 있을 만한 거 그러니까 역사 그런 것들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다루기 너무 어려운 것들 좀 줄이고 해서 실습 시간 좀 늘리고 퇴근 시간을 좀 앞당기는 식으로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요. 일단 46분이니까 일단 수업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 궁금한 거 있는 친구, 시험지 볼 친구들은 개인적으로 와서 물어보는 걸로 합시다. 네. 집에 갑시다.